잘키우자 TV에 오신 전국의 학부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오늘이 2019년 6월 26일 6월달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에서는 요즘 며칠 동안 그 초등 수학 연산 그 계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. 그 시청자 여러분의 그 여러 가지 자기 경험도 이렇게 써 놓으셨고요. 또 이럴 때는 어떻게 하죠? 그런 질문도 있었고요. 또 어떤 질문은 또 간혹 의견을 달리 하시는 분의 그 글도 있었고요. 그래서 그 점을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수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수학자가 아닙니다. 저는 뭐 그렇다고 제가 뭐 수학 문제 잘 풀거나 그러지는 않아요. 그래서 그런데 왜 수학 얘기를 하느냐? 저는 이 부모 입장에서 아이를 수학 공부를 시키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이제 생기잖아요. 그거를 무난히 이렇게 잘 극복을 해왔고 또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있었지만은 그 경험에 비추어서 그 시행착오를 할 경우에 그 여러분들이 겪어야 될 그 고통이나 시간적 낭비는 굉장히 크거든요. 수학 과목에 있어서는.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최종적으로 아이가 수능을 봐야 되는데 그 수능을 보는 지금 현재 고3들 기준으로 봤을 때 참 우수한 아이들이 고3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학을 그 배우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초등학교나 중학교 그 해당 학년에 맞게 제가 이런 점은 이렇게 고쳐 주십시오, 저런 점은 고쳐 주십시오 하는 취지에서 영상을 제작했지 그 수학학원을 뭐 다니지 마라, 수학학원을 다니면 망한다 이런 뜻으로 수학에 대해서 논하는 건 절대로 아니거든요.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공부라는 그 기준은 본인이 할 때 가장 큰 실력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점을 이제 제가 강조를 하는 겁니다. 그래서 그 저는 그 여러분 아이들이 그 뭐 수학자로 이렇게 잘하는 걸 제가 권하는 것도 아니고요. 단지 아이가 어느 대학에 가고 싶은데 수학에서 아니면 고3 내신 수학에서 발목이 잡혀가지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. 그 과정에는 초등 중등 과정에서부터 출발서부터 버벅거린 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이렇게 해서 이제 극복을 해 달라 하는 그 취지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. 그래서 그 제가 그 학원 다니지 말라 이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. 그 뭐 때로 그 사정에 따라서 학원도 보내야 되겠지만은 부모님들이 최소한도 이 정도는 이렇게 알고 아이의 수학을 진행을 시켜줄 때 시행착오도 그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멘붕에 빠지거나 그 수포자가 되는 일은 해달라 그런 뜻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영상을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다 보시는 우리 잘키우자 TV 구독자님들은 거의 그런 오해가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가끔 대충 보고 한 부분만 이렇게 딱 띄어서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곡해서 그 댓글을 쓰시는 분도 있더라. 그건 오해에서 나온 것이고요.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서는 그 수학에서 그 계산 우리가 뭐 식사를 하거나 물건을 사거나 뭐 해도 다 계산 이러잖아요. 심한 경우는 뭐 고스톱 치고도 계산 이러면 쓰리고에 뭐 피박에 계산 똑바로 해야 제대로 받잖아요. 이거는 이제 사칙 연산의 그 범주 내에서 수학을 하는 게 계산 이거고요.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모든 게 이제 계산이잖아요, 그죠? 계산을 하는 방법이
어, 사칙, 연산, 가감승제가 들어갔거나 아니면 뭐 저게 인수분해가 들어갔거나 뭐 이렇게 돼서 일정한 규칙이 들어갈 때는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연산이라고 그럽니다. 뭐 연산이라고 저 논산 옆에 오골계 나오는 연산이 아니고요. 그래서 이 용어에 일단은 좀 혼란이 오고 그러는데요. 뭐 관계 없어요. 예, 그 공부를 하겠다고 하면 뭐 계산이 뭐 어떻고 연산이 뭐 어떻습니까? 그래서 그 연산이라는 건 이렇게 일단 수학을 이렇게 문제를 보면은 식을 세우잖아요. 식을 세우고 이 식을 세운 거를 가감승제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. 그죠? 이렇게 풀어내는 과정에서 일정한 규칙이 있잖아요. 그거를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가감승제 네 가지서부터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 계속 배우거든요. 계산하는 방법을. 예. 그래서 그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이렇게 계산하는 게 이게 연산이라고 그러거든요. 그럼 연산의 범위는 어디냐? 그럼 거의 초등학교 때 시작은 그 규칙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. 그러면서 계속 규칙을 이제 이렇게 쫙 쌓아 올려가잖아요. 그래서 어, 최종적으로 수능을 본다 그러면 초등학교 6학년, 중학교 3학년 이게 거의 반복이 된다 그랬죠. 그 규칙을 조금 계속 이럴 땐 이렇게 해라 저럴 땐 저렇게 해라는 그 규칙이 수학을 계산하는 규칙들을 계속 배우고 오는데요. 그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이렇게 되짚어 보는 게 고등학교 1학년 과정입니다. 그 초등학교 6년, 중학교 3년 과정을 모든 걸 아우르면서 한번 전체적으로 검증을 해주는 게 그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인데요. 자, 1학년 수학이 사실 참 어렵습니다. 왜 어렵냐? 그 배워오는 과정에서 빠진 부분이 워낙 많게 이렇게 해가지고 펑크나 상태로 고등학교까지 왔거든요. 그래서 그 1학년 수학이 어렵다는 겁니다. 옛날에 말하면 공통수학, 여기에는 이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배우는 그 공통수학까지는 다분히 아주 수학적인 그 이론이거든요. 그러니까 연산에 관한 거. 우리가 뭐 연산이라 그러면 덧셈 뺄셈이 아니라 고등학교의 연산이라는 것은 고등학교 1학년 전체 수학 과정이 다 연산입니다. 여기까지 다 이제 완벽하고 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그 배운 모든 수학적 이론을 수치에 적응을 해서 이렇게 풀어가는 경우 그 과정에 상당한 내공이 필요하다.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서부터 그 문제를 해라고 이렇게 권해지는 게 제목이 초등학교는 계산왕이잖아요, 그죠? 그렇게 규칙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계산왕 시리즈라고 그 책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, 그죠? 그래서 이것이 이게 숙달이 돼가지고 다른 애들이 2분에 풀고 1분에 이렇게 계산이 끝날 정도로 이렇게 완벽하게 됐을 경우에 자 고등학교 와서 엄청난 스피드로 정리를 할 수 있잖아요. 근데 이게 버벅거리면 뭐해요? 고등학교 재학년 선행을 안 하고 재학년 수학을 한다면 뭐 못 풀면 선생님한테 물어보잖아요. 그게 결국은 모든 그 계산 과정의 규칙, 약속 이거를 제대로 이행을 그 머릿속에다 다 집어넣고 숙달이 안 돼 있으니까 거기서 버벅거리는 겁니다.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봐라.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유리할까요? 이제 답이 나오잖아요, 그죠? 그 모든 그 연산 과정에서 그 규칙, 그 법칙 뭐 이런 거를 그 완벽하게 하려면은 어려운 문제로 하는 게 좋나요? 쉬운 문제로 하는 게 좋나요? 당연히 쉬운 문제로 하는 게 그 쉬운 문제라는 게 결국은 그 단원마다 쉬운 문제라는 게 그 단원에서 배운 규칙과 약속을 이용해서 푸는 거니까 빠른 시일 내에 풀면서 검증을 해나갈 수 있잖아요. 그래서 뭐 어떤 분의 뭐 댓글이 연산만 해도 망했다. 그건 좀 어폐가 있죠. 그죠? 망하긴 뭐가 망합니까? 그걸 해내야 되는데.
그래서 1학년 때까지 과정에서 잘 제대로만 채워놓으면은 2학년, 3학년 때 그 수학 그 새로 시작하는 뭐 미분이니 적분이니 뭐 도함수니 이런 거 별로 어렵지 않다. 그 학년에서 충분히 배울 수 있는 수학적 이론이거든요. 그런데 문제풀이에서 버벅거리는 이유가 있잖아요.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수학인 완벽하게 못했으니까 그런 현상이 99%가 일어난다. 그래서 제가 연산을 하라고 그러는 겁니다.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연산의 규칙이라든가 뭐 약속을 배워오는데요. 뭐 이렇게 그래프로 얘기하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렇게 점점 양이 많아지잖아요. 모든 규칙이 이론이 많아지는데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초등학교 때는 시간이 널널하잖아요. 그렇죠. 도표로 봤을 때는 그 시간에 연습을 많이 시켜주고 그리고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뭐 사고력 문제 그거 접근을 한 번씩 시켜달라. 그럴 때는 그러면 사고력 문제는 뭐 이런 문제 이렇게 또 푸는구나 하는 그 배경 지식을 좀 쌓을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어렸을 때 그 짧은 덧셈 뺄셈으로 할 수 있는 사고력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? 거의 수수께끼 같은 문제죠, 그죠? 그 사칙 연산 넣어가지고 할 수 있는 게. 그러면 규칙을 점점 배워가면서 내는 것도 거의 비슷하다 이런 얘기예요. 예,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고력 문제 그 전에 옛날에는 그걸 응용 문제 이랬거든요. 사고력 문제 우리가 수학을 배우는 게 궁극적인 목적은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모든 사물을 대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거거든요. 수학을 함으로써 수학은 어떤 규칙과 그 약속에 따라서 이렇게 체계 있게 해나가지 않으면은 수학이란 학문을 못 하거든요. 우리가 그래서 그 아이들 잘하는 과정에서 수학이란 과목을 저거 왜 골치 아픈 걸 집어넣어? 그게 아니라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도 모든 사물을 접할 때도 좀 이상하게 얘기하면 다분히 계산적이다. 다분히 규칙적이다. 그런 걸 이렇게 보고 판단하고 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수학의 아주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누구든지 인정해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사고력을 길러준다. 그것 때문에 이렇게 수학을 하는 거거든요. 그때 그 사고력이라는 거는 수학을 이용해서 다른 데 적용을 했을 때의 사고력이라는 겁니다. 물론 사고력에는 배경 지식이 없으면은 이루어지기 힘들겠죠, 그죠? 그래서 예전 수학에서는 한 10년 전만 해도 참 안타까웠어요. 그때는 그 사고력 문제, 응용 문제, 그게 사실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아무리 문제를 많이 풀어도 못 푸는 아이들은 절대로 못 풀더라. 안타깝죠. 성실하고 착실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수능에서 수학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30% 정도의 문제가 그럼 어쩌다 해결했다 그래도 뭐 20%에 막혀버리는 거죠. 그러면 서울대는 못 갔어요. 근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. 지금은 제가 뭐 매번 도표로 말씀을 드리지만 수능 수학 30문제 중에 25문제가 정확히 통계로 나와서 정답률이 50%가 넘는다. 그거는 뭐예요? 우리가 수학을 제대로 제가 시키는 대로 제대로 배워온 애들은 그냥 빨리 풀죠. 그것도 정확하게. 그리고 나머지 시간을 5문제에 10분씩 시간 널널하게 할애를 한다 그랬죠. 그래서 수능 출제 위원이 뭐 어려운 문제 다시 또 얘기하지 킬러 문제 만들 때 여러분들 자녀를 죽이려고 그 킬러가 만드는 문제가 아니거든요. 그래서 난이도를 좀 있게 변별력을 주자 이렇게 만들다 보면은
때로는 조금 더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그것보다 생각하다기보다도 예를 들어서 30번 문제를 푸는데 여태까지 배운 무슨 수학적 이론이나 규칙이라든가 이런 거를 20개를 이용해서 푼다. 이런 게 이제 보통 25번까지 문제라면은 그 30번 문제에는 여태까지 배웠던 그 어려웠던 규칙을 모두 다 이용을 할 수 있는, 그렇게 아우를 수 있는 복합적인 문제가 된다. 그랬을 때 아이가 그걸 머릿속에 빨리 빨리 그 떠올려서 풀어야 그 문제를 푼다 그랬잖아요. 그래서 30번 문제를 출제하는 이원의 기본적인 마인드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수학 이 문제나 한번 꼭 풀어보고 맞춰봐라 하는 심정에서 만드는 거지, 틀려라 저 새끼 죽일래 이래서 만든 킬러들이 만드는 문제는 절대로 아닙니다. 적어도 난이도 있는 문제를 만들 때는 그분들이 여러분 그 아이들이 문제를 풀 때 제발 좀 맞춰라 하는 게 기본적인 마인드예요. 기본적인 마인드가 틀리라고 만드는 게 아니라.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이상한 쪽으로 몰고 가면 절대로 안 되죠. 아주 나쁜 사람들이잖아요. 그죠? 그래서 그, 그 수능 출제자들이 그분들도 그 수능 한번 수학 출제를 해놓고 그 제일 가슴 조이는 게 있잖아요. 자, 출제를 해놨는데 애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킬까? 또 어떤 뭐 문제가 어려워서 망했어요 하고 이렇게 어렵게 내서 어떻게 해요? 그럼 뭐 과외 한 사람만 맞출 수 있는 문제, 이런 문제 내서 될 거 아니에요? 이런 비난을 받으려고 내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. 그렇잖아요. 그죠? 미쳤어요. 그렇게 내게. 그냥 어느 정도 그 난이도 유지하고 이 정도는 좀 수학 과목에서 해줘야 된다 이런 평가를 받고 싶잖아요. 그런데 그게 참 힘들더라. 힘들어요. 그렇게 그 출제하는 위원들이 그분들의 마음에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그, 그 수학 과목이라는 걸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정상적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냈느냐, 그거를 테스트하는 거거든요. 거기 출제된 문제 중에 절대로 교과 과정에서 벗어나는 거 이론이 한 개도 없습니다. 그거 갖다 놓고 그 수학 30번 문제 갖다 놓고 이거 어디서 보고 어디서 동원된 이론이 하고 교과서 펼쳐보면 다 있어요. 다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우리가 그 수학을 이렇게 아이를 제발 좀 거의 만점 아니면 하나 틀린 선에서 카바를 해가지고 원하는 대학 보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인드에서 딱 보면 수학은 두 개로 딱 갈라집니다. 입시 수학을 하느냐 경시 수학을 하느냐. 우리는 그 여러분들 자녀들이 경시를 하는 게 아니라면 공부하는 걸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. 그죠? 입시 수학을 해야 되잖아요. 경시 수학 그 고난도 어려운 것 거의 0.1%의 뭐 돌 아이들이 푸는 그런 문제에 도전을 하고 좌절하고 그러면 안 되죠.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수능 출제 매뉴얼에 고등학교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들은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 이렇게 딱 돼 있거든요. 거기서 여태까지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다. 그래서 옛날에는 그 사고력 문제라 그래서 그것도 교과서 그 수학 범위 내에서 절대로 벗어난 건 아니지만 거긴 또 그 많은 걸 다 이렇게 암기해서 머릿속에 놓고 비교하고 좀 머리를 돌려서 푸는 문제, 이게 그 수능 수학의 사고력 문제거든요. 배운 범위 내에서.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? 빨리 자기가 배웠던 걸 모든 걸 적용을 해봐야 되잖아요. 문제에다가. 그리고 계산 과정에서 연산 과정에서 정확한 풀이를 끝까지 이루어졌을 때 그 문제를 맞추는 거잖아요. 제 말 이해하시겠나요?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거의 수학의 상당한 부분은 암기다. 제가 수학 잘하는 애들 보면 암기력도 굉장히 뛰어나요. 그리고 잘 안 잊어먹습니다.
그럼 우리 애는 머리가 나빠요. 그렇지만은 그렇게 쉬운 문제라도 자주 다뤄주면은 그거 머릿속에 다 들어옵니다. 적어도 그 수능 수학을 보는 아이들은 공식을 갖다 외우거나 이런 차원에서 공부해가지고는 수능 수학 포기해야죠. 자연히 문제풀이 하다 보면 공식 같은 거 머릿속에 그냥 다 배겨야 됩니다. 그래서 가끔 학부형들이 그래요. 공식 암기 안 시키냐고. 참, 그 수능 수학의 공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 단 한 문제도 없다. 책 보고 풀 수 있는 문제 단 한 문제도 없다. 그 책을 가지고 한 10시간씩 보고 풀면 풀까? 그거 아니거든요. 그 뭐 정석책 가지고 수능 시간에 들어갔다고 해서 수학 수능 그 점수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. 오히려 점수가 떨어지면 떨어졌지. 그거 아까운 시간에 정석책 기본서를 들썩들썩 할 거예요. 거기서 배워가지고 풀 거예요. 그럼 답 나오잖아요. 우리는 입시 수학이 아니라 경시 수학이 아니라 입시 수학을 해야 된다. 입시 수학은 상당한 부분을 머릿속에 다 암기해 놓고 자주 써먹고 자주 활용을 할 때 그 위력을 발휘하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그 자꾸 얘기하다가 길어지는데요. 그 수학은 그 연산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수능 수학을 무사히 치를 수 있다. 그 연산 아무리 자기가 고난도 문제를 많이 풀어도 고난도 문제를 풀 능력이 있어도 그 연산 과정에서 틀리면 이게 뭐예요? 자, 30번 문제 풀 때 수능 문제 30번 뭐 킬러 문제라는 거 풀 때 자, 식세워놓고 풀다가 연산해서 틀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. 그죠? 근데 실제로 많이 일어나요. 또 시간이 걸리고. 그러니까 잘 키우자 TV에 오신 그 학부모님들께서는 이런 점 제가 이렇게 팁으로 드리는 얘기를 잘 기억을 하셨다가 아이가 수학 공부를 할 때 그렇게 잘 적용을 해 주십사. 이 점을 부탁드리고 싶네요. 절대로 그 뭐 어려운 문제, 응용 문제, 사고력 문제 많이 풀었다고 나한테 사고력 문제를 점점 어려운 문제, 처음 보는 사고력 문제 풀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됐다고 믿지는 마세요. 그렇지는 않습니다. 자, 사고력 문제 풀 때 한번 저기 답을 보고 거기에 수학적 이론이 어떤 게 동원이 되나 그걸 정도는 봐둘 필요가 있다. 제 말 이해하시나요? 그게 아마 머릿속에서 금방금방 안 떠올라서 못 풀었을 거예요.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? 안 풀리면은 해설지를 보란 얘기예요. 보고 아 이건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을 익혀두면은 수능 수학이든 내신 수학에서 큰 고생 없고 멘붕 없이 그 멘붕은커녕 잘 날라다니겠죠. 자, 이해하셨나요? 자, 오늘도 이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